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큰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마음의 평정과 고요가 학문과 삶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많은 자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퇴계 선생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정과 고요는 단순히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마음 다스림의 과정이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바탕입니다. 퇴계 선생님의 철학은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고요함과 평온함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은 통찰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러한 마음의 평정은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은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마음의 평정과 고요를 학문과 삶의 근본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평정과 고요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평정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내면의 욕구에도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심이나 분노,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 이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평정심인 것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이 평정심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아무리 강렬하게 밀려와도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평정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고요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맑음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늘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퇴계 선생님은 이러한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맑고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이 외부의 어떤 소리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맑은 물을 뿜어내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맑고 청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요함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동적인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고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으며 세상의 본질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퇴계 선생님은 학문과 수양의 출발점이 바로 이 마음의 평정과 고요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시끄러우면 어떤 진리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깊이 있는 사고 또한 불가능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고요히 가라앉아 맑은 하늘을 그대로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요할 때 비로소 진리를 투명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현상 너머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어떤 지식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고 설령 흡수한다 해도 피상적인 이해에 그칠 뿐입니다. 마음의 평정과 고요는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을 넘어 지적인 성숙과 인격적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셨나요? 혹은 반대로 평정심을 잃고 감정에 휘둘렸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평정심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빛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이 말씀하신 마음의 평정과 고요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신 가르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평생을 걸쳐 벼슬길에 오르내리며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당파 싸움과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퇴계 선생님 또한 이러한 경랑 속에서 여러 차례 탄핵과 파직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퇴계 선생님은 흔들림 없이 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셨습니다. 격렬한 논쟁과 부당한 비판 속에서도 흥분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학문적 성찰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평정심이야말로 그분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학자로 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불의에 굴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온화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단순히 이론만을 내세운 학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진정한 선비였음을 보여줍니다. 퇴계 선생님은 제자들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면 학문도 흔들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깊이 있는 사색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외적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마음의 근본을 닦는 데 힘쓰도록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학문적 깊이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퇴계 선생님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평정과 고요를 실천하셨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안동 예안의 도산으로 돌아가 도산서원을 짓고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 학문의 깊이를 더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사색하는 시간들은 그분의 마음을 더욱 고요하고 맑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연은 그에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스승이자 혼란스러운 마음을 치유해주는 안식처였습니다. 퇴계 선생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문에 몰두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렸습니다. 그는 학문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욕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건강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며 심지어는 삶의 목표마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퇴계 선생님처럼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면 삶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고 명확한 판단력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정신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할수록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계 선생님의 삶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정과 고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충분히 실천 가능하며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의 평정과 고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들어온다, 내쉴 때는 나간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코끝을 스치는 숨결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완된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아침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큰 평정이 찾아옵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심호흡은 숙면을 유도하여 다음 날의 활력을 되찾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찰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떤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었는지 등을 솔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일기나 간단한 메모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 화가 났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원인과 나의 반응을 성찰해 보는 거죠.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 파악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함께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님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연의 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가까운 공원이나 숲길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 혹은 그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의 고요함과 생명력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변치 않는 조화와 질서를 보여주며 이는 우리의 내면에도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손주들과 함께 가까운 숲으로 산책을 가거나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가꾸며 자연을 느끼는 것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큰 치유가 되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자연을 보는 것을 넘어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자연의 향기, 숨, 내음, 꽃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깨어나고 마음이 정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후 5분, 퇴근 후 10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새 훨씬 더 평화롭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완벽함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퇴계 이황 선생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 바로 마음의 평정과 고요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퇴계 선생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평정과 고요는 단순한 명상 기법이나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문과 삶을 완성하는 근본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외부의 자극에 쉽게 동요되어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허우적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삶 또한 평화로워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고력과 지혜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학문은 바로 이 마음의 평정과 고요에서 출발합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깊이 있는 사색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퇴계 선생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정과 고요가 어떻게 학문적 성취와 인격적 완성을 이끌어내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호흡, 성찰,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과 같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봅시다.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아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혹은 출퇴근길에 스마트폰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상념에 잠기는 것 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며 완벽함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퇴계 선생님의 지혜를 나침반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분명히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계 선생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자 마음 다스림의 핵심 원리인 거경과 궁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